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규현입니다. 변압기 두 번째 챕터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변압기의 결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델타 결선에서 한 상분이 고장나면 나머지 두 대로서 V 결선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맞는 선지죠. 자, 우리가 변압기 3상 결선에서 델타 결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측이 델타 결선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델타 결선이 있고, 자, 2차 측도 마찬가지로 델타 결선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델타 결선일 때, 자, 한 상분이 고장난다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이렇게 단상 변압기 3대를 사용해서 이러한 결선을 이루었을 때, 자,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변압기가 고장이 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고장이 나면요, 델타 결선은 이렇게 고장난 상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를 통해서 우리가 V 결선을 통해 3상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V 결선, 이런 식으로 V 결선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델타 결선에서 한 상이 고장나면 모두 V 결선으로 이 3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 맞고요. 두 번째, Y 결선에서 1차, 2차 모두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으며 고압의 경우 이상 전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선지인데, 자, Y 결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요, 굉장히 이 3상 결선이 대부분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개념들 다 아시면요, 그 외 문제들도 전부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1차 측이 이번엔 Y 결선인 걸 알 수 있고, 자, 2차 측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자, Y 결선이다. 자, 이렇게 Y 결선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자, Y 결선은요, 1차, 2차 모두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겠죠. 자, 1차 측도 Y 결선이니까 이렇게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2차 측도 Y 결선이니까 이 중성점의 대지와 이런 식으로 접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중성점 접지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었냐? 자, 우리가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락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자, 이상전압이 상승하는 것을 우린 이렇게 중성점을 접지함으로써 그 상승이 억제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선지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다음 3번입니다. Y 결선에서 중성점을 접지하면 제5고조파 전류가 흘러 통신선에 유도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자, 틀린 선지죠. 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중성점을 접지를 하면요, 자, 고조파 전류가 흐르긴 흐릅니다. 자, 이때 제5고조파 전류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 했어요? 바로 제3고조파 성분이 흐른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제3고조파 전류가 흐르면서 통신선에 유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만 더 해보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중성점을 접지를 했어요. 자, 중성점을 접지를 하면요, 자, 이 Y 결선에서 우리가 3고조파가 제3고조파 성분이 이렇게 변압기 상에 흐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흘러서 이런 식으로 중성점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린 중성점을 접지를 함으로써, 자, 전류의 파형에 제3고조파 성분이 들어있어요. 자, 제3고조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 전류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자속은 파형이 개선된 정연파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자속이 정연파이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기전력도요, 만들어내는 각상의 기전력도 모두 예쁜 정연파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접지를 함으로써 기전력의 파형은 접지가 되었는데, 대신에 이 중성점에 제3고조파 성분이 흐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통신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이 중성점에 흐르는 제3고조파 성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이 통신선에 악영향을 끼친다. 자, 유도 장애를 끼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Y 결선은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보기는 틀렸죠. 제5고조파 전류가 아니라 제3고조파 전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
4번 Y 델타 결선에서 한상에 고장이 생기면 전원 공급이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데 자 맞는 보기죠. 자 그러니까 한상이 다시 이렇게 1차 측이 Y 결선이고요. 자 지금 그대로 Y 결선이고 2차 측이 이번엔 델타 결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델타 결선 자 이런 식으로 2차 측이 델타 결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대가 고장이 났어요. 자 이렇게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게 되면 자 델타 결선은 우리가 V 결선으로 삼상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Y 결선은 이렇게 한상이 고장 나면 자 이렇게 회로가 끊어졌죠. 자 그래서 삼상 전원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Y 델타 결선에서 한상이 고장이 생기면 전원 공급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상이 고장 났을 때 전원 공급이 감급한 건 우리가 위에서 배운 델타 결선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변압기 1차 측을 Y 결선, 2차 측을 델타 결선으로 한 경우에 1차와 2차 간의 전압의 위상 변이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게 뭐죠? 1차 측이 Y 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 측이 Y 결선이다. 자 이렇게 Y 결선을 하나 그리고요. 자 이렇게 Y 결선. 자 그 다음에 2차 측은요. 델타 결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측이 지금 델타 결선. 이렇게 델타 결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때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죠? 바로 1차와 2차 간의 전압의 위상 변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압을 인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측 Y 결선에 제가 이 선 간의 전압을 100, 크기는 100이고요. 위상은 0도인 전압을 인가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측에 전압을 인가를 했어요. 자 그럼 지금 선간 전압이죠. 그럼 Y 결선에서 상전압은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Y 결선에서 상전압은 선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기는 루트 3분의 1을 곱해준 루트 3분의 10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위상은 어떻게 되냐? 자 선간 전압이 상전압보다 30도 앞섰어요. 그럼 반면에 상전압은 이 선간 전압 0도보다 30도 뒤지게 되겠죠. 자 그럼 30도 뒤지면 마이너스 3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차 측의 상전압이 루트 3분의 100의 위상은 마이너스 30도예요. 자 그럼 2차 측 델타 결선은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권수비를요 그냥 예를 들어서 1대 1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같은 권수니까 자 1차 측 상전압이 우리가 상전압끼리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전압이 이 델타 결선 2차 측 상전압에 그대로 걸리게 되겠죠. 권수비가 동일하니까 크기도 동일하게 걸릴 거고요. 자 그래서 2차 측 델타 결선이 상전압이 어떻게 되냐? 크기는 동일하게 루트 3분의 100이 되고요. 자 위상도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하다. 우리가 넘어갈 때 위상도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2차 측 델타 상전압이 마찬가지로 루트 3분의 100의 위상은 마이너스 30도입니다. 그럼 델타 결선에서 선간 전압은 어떻게 되냐? 자 상전압과 선간 전압이 델타 결선은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크기가 루트 3분의 100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상도 동일하니까 마이너스 30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는 1차와 2차 간의 전압의 위상 변이에요. 위상 변이. 자 그럼 위상이 뭐죠? 지금 2차 측은 마이너스 30도고요. 우리가 1차 측은 크기가 100이고 위상이 0도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위상이 0도가 되겠죠. 그럼 이 둘 간의 위상 차는요. 우리가 30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즉 전압의 위상 변이는 30도가 돼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세대의 단상 변압기를 델타 Y로 결선하고 1차 단자 전압이 V1, 1차 전류가 I1이라 했을 때 2차 단자 전압 V2와 2차 전류 I2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단 건수비는 A고요. 저항 리액턴스 여자 전류는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단상 변압기 세대를 사용해서 델타 Y 결선을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차 측이 지금 델타 결선이고요. 자 이렇게 1차 측이 델타 결선 그리고 2차 측이 Y 결선입니다. Y 결선. 그래서 이런 식으로 Y 결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결선 방식이 델타 Y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1차 단자 전압이 V1이에요. 자, 이렇게 3상일 때 이렇게 문제에서 단자 전압이 주어지면요. 우린 그 전압이 선간 전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델타 결선의 선간 전압이 V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V1이다. 자, 그리고 1차 전류가 I1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흐르는 1차 전류가 I1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변압기 권수를요. 지금 A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권수 B는요. 2차 측 권수 분의 1차 측 권수다라고 했습니다. 즉 권수비가 A다라고 하는 거는요. 1차 측 권수가 A다라고 했을 때 2차 측 권수는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2차 측 권수 1분의 1차 측 권수 A니까 1분의 A에서 A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권수비가 A 대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2차 단자 전압, 즉 2차 측의 선간 전압 V2와 그리고 2차 측에 흐르는 선전류 우리가 I2를 이 방향이 이게 아니죠. 자, 방향을 우리가 기전력을 만들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부하측으로 2차 측 전류 I2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가 지금 델타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 그러니까 선간 전압은 상전압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 델타 결선 1차 측의 상전압은요. V1이 똑같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변압기에서 상전압으로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상전압에서 상전압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때 지금은요. 권수가 A 대 1이에요. 즉 만약에 A가 1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1차 측이 권수가 더 많다라는 거겠죠. 즉 V1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이 2차 측은 얼마만큼이 걸리냐? 자, 우리가 권수가 A 대 1이니까 우리가 A분의 V1이 걸린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권수가 A일 때 V1이 걸리니까 자, 1일 때는 A분의 V1이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게 지금 이 2차 측 Y 결선의 상전압이 A분의 V1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V2는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Y 결선에서 상전압은 선간 전압의 루트 3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간 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니까 이 V2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 구한 상전압에 곱하기 루트 3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분의 V1에 여기에 곱하기 루트 3을 해주면 되겠다. 그럼 이게 바로 V2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보기에서 우리가 1번 아니면 3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엔 전류를 볼게요. 전류. 자, 우리가 1차 측 선전류가 I1이에요. 자, 그럼 델타 결선에서 상전류는 어떻게 되냐? 자, 상전류는 빨간색으로. 자, 우리가 상전류를 계산해 볼 건데, 자, 델타 결선은 전류에서 루트 3을 나누어 준 것이 상전류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전류 I1에다가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바로 상전류, 델타 결선에서 상전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전류도 상에서 상으로 넘어가겠죠. 상에서 상으로 넘어가서 자, 지금 이 Y 결선에서의 상전류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그대로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권수가 A 대 1이에요. 자, 그런데 전압은 서로 권수와 비례했지만 자, 전류는요 반비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A를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A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측 Y 결선의 상전류는요 똑같이 루트 3분의 I1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권수 B를 고려해줘야 하니까 여기에 곱하기 A를 해준 게 바로 2차 측 Y 결선의 상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Y 결선에서 상전류든 선전류든 크기도 동일하고 위상도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2도요. 자, 지금 이렇게 상전류가 흘러서 선전류로 지금 직렬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I2가 루트 3분의 I1에 A를 곱한 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V2도 구했고 I2도 구했으니까 보기에서 이 동일한 선지를 골라주시면요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1차 Y, 2차 델타로 결선하고 1차의 선간전압 3300V를 가하였을 때 무브와 2차 선간전압은 몇 볼트인지 묻고 있어요. 단 전압비는 30대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권수비라고 하는 것이 3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전압과 권수는 서로 비례하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1차 측이 Y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차 측이 지금 Y 결선이고요. 자, 이렇게 1차 측이 Y 결선이고, 자, 2차 측은 델타 결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측이 지금 델타 결선. 자,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1차의 선간전압 3300V를 가했다. 즉 이곳이 3300V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Y 결선에서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니까 자, 1차 측 상전압은요 루트 3분의 3300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지금 권수비가 자, 지금 전압비가 주어졌는데 30대 1이죠. 즉 권수비가 30이니까 자, 1차 측 권수를 30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2차 측 권수는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자, 우리가 이 권수비다 라고 하는 거는 2차 측 권수분의 1차 측 권수니까 이렇게 30대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전압은요 권수가 많이 감긴 곳에 더 많이 걸린다라고 했어요. 즉 권수와 전압은 서로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수가 30일 때 루트 3분의 3300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전압에서 상전압으로 우리가 걸린다라고 했는데 자, 2차 측은 권수가 1이죠. 자, 그럼 1차 측 권수에 비해서 30 더 전압이 덜 걸리는 게 맞겠죠. 권수가 비례하니까 권수와 전압은 비례하니까 자, 1이라면 당연히 30으로 나눈 값만큼 걸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측 델타 결선의 상전압은 얼마가 되냐? 자, 우리가 똑같이 넘어오는데 루트 3분의 3300이 넘어오는데 우리가 권수비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30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30분의 1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이랑 3300이랑 약분이 돼서요. 이곳이 1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2차 측 델타 결선의 상전압은 2차 측 델타 결선 상전압은 우리가 루트 3분의 1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11이 아니라 110이죠. 110이 나오겠죠. 자, 3300을 30으로 나누었으니까 11이 아니라 110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차 측 델타 결선의 상전압은 결국 우리가 선간전압을 구하고 싶은 거죠. 지금 선간전압은요 상전압과 크기도 동일하고요 위상도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똑같이 110V가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루트 3분의 110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요 그 값이 대략 63.5V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델타 결선 변압기의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돼서 V 결선으로 공급을 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 전 전력에 대하여 몇 %인지 묻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요 출력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출력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자, 이 출력비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했을 때 자,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했을 때 출력분의 즉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되겠죠. 이것 분해 자, 델타 결선에서 한 대가 고장나서 V 결선으로 운전을 할 때 그때 출력에 대한 비율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율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 델타 결선 출력분의 V 결선 출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델타 결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측, 2차 측 모두 델타 결선이어야 하는데 자, 이렇게 하나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델타 결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변압기 한 대가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P1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나머지도 모두 P1, 여기도 P1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그럼 여기서 이 델타 결선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전체 전력은요. 우리가 P1, P1, P1을 모두 더한 3P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언제예요?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할 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델타 결선의 출력은요. 우리가 3P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하다가 지금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한 대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자, 델타 결선의 장점이 뭐였죠? 우리가 V 결선으로 마찬가지로 삼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이때 지금 변압기 두 대가 지금 P1, P1이니까 이 둘을 더한 2P1이 이 V 결선의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소한다라고 했었죠. 자, 기존에 변압기 세 대로 셋이서 하는 일을요. 지금 둘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담당했던 것보다 더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 V결선 출력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V결선 출력은요. 루트 3의 P1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P1 둘을 더한 게 아니라 루트 3 값이 더 지금 작아졌죠. 루트 3 P1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P1이 약분이 되겠죠. 그럼 3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값은 계산하면요. 대략 0.577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백분율로 표현을 해볼게요. 백분율로 표현하면요.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출력비다라고 하는 것이 퍼센트로 나타내면 57.7%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력비는요.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면 충분히 이 값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해 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외운다라고 한다면요. 자, 우리가 지금 출력비예요. 출력비. 그래서 출력비는 이렇게 치읓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값도 보면 이렇게 7이 두 개가 숨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1번 57.7%가 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용량 P인 동일 전격의 단상 변압기 4대로 낼 수 있는 삼상 최대 출력 용량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단상 변압기 4대를 사용해서 자, 삼상 전원을 공급을 하는데 이때 최대 출력 용량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즉, 삼상을 공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삼상 결선 중에 뭐 Y 혹은 델타에서 뭐 Y 델타 뭐 이런 다양한 게 있었죠. 자, 결국에 Y 결선을 하든 자, 이렇게 Y 결선을 하든 또는 델타 결선으로 우리가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단상 변압기 4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Y 결선, 델타 결선은요. 전부 삼상 변압기 3대만을 필요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 지금 P다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도 이렇게 P가 되고요. 여기도 P가 되겠죠. 델타 결선을 해도 P가 되고요. P가 되고 또 P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삼상 최대 출력 용량은 뭐냐? 우리가 Y 결선이든 델타 결선이든 이렇게 변압기 3대만을 사용했을 때 이 각각의 용량을 더한 3P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Y든 델타든 우리가 삼상을 공급할 때 변압기 3대를 이용하면요. 변압기 용량을 모두 더한 3P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대는요.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결국 그냥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상 최대 출력 용량이 3P가 되냐? 아니죠. 우리가 변압기 2대만을 사용해서 삼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결선 방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였죠? 바로 V 결선이었습니다. V 결선. 그래서 V 결선은요. 이렇게 단상 변압기 2대만을 사용해서 자, 삼상 전원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V 결선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기존에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하다가 자, 한 상이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2대만으로도 삼상을 공급할 수 있는 결선을 우리는 V 결선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대의 용량이 P고요. 여기도 P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되냐? 이 P랑 P를 더한 것이 아니라 더 작아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루트 3P만큼의 이렇게 출력을 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때는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했죠. 그럼 남은 2대로 우린 동일하게 V 결선을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두 대를 사용했으니까 남은 두 대로 다시 V결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V결선을 통해서 부하에 공급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도 P가 되고요. 여기도 P가 돼서 자, 전체 공급할 수 있는 삼상 출력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똑같이 루트 3 P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요. 변압기 4대를 모두 사용해서 우리가 삼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최대 출력은 어떻게 되냐? 이 둘을 더해준 게 되겠죠. 더해주면 우리가 루트 이 둘을 더하면 그 값이 이 루트 3P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존에 Y결선, 델타 결선을 사용했을 때는요. 3P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자, 3P랑 2루트 3P를 비교를 했을 때 이 값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변압기가 4대라면 V결선 2대를 통해서 이 삼상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가 그때가 더 출력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다. 그게 바로 최대 출력 용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V결선 2대를 사용했을 때 용량 2루트 3P가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22kW 삼상 유도전동기 한 대를 운전하기 위하여 2대의 단상 변압기를 사용한다. 이 변압기의 용량을 묻고 있고요. 피상 효율이 0.75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요. 삼상 유도전동기 한 대를 운전한다라고 합니다. 즉 삼상 전원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2대의 단상 변압기만을 사용한다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단상 변압기 2대를 가지고 삼상 부하를 공급해 주려면 우리가 V결선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기존의 델타 결선에서 한 대가 고장 났을 때 우리가 V결선으로 삼상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상 변압기 2대로 이렇게 삼상을 공급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부하가 지금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하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유도 전동기는요, 인덕션 모터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문자로 대문자 I, M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유도 전동기가 지금 22kW다라고 해요. 자, 이때 와트죠. 즉 유효 전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유도 전동기의 용량을 구하고 싶으면요, 이 유효 전력에다가 이 피상 효율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피상 전력에서 코사인 세타를 나눠주면 그때가 유효 전력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1kW에다가 0.75를 나누어 주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부하의 용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22에 0.75를 나눠주면 그 값이 12.7이 나오고요. 단위는 마찬가지로 킬로죠. 그래서 이번엔 킬로 볼트 암페어로 피상 전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부하에 우리가 12.7kV 암페어를 공급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출력이 12.7kV 암페어가 나와야 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V결선입니다. 우리가 V결선에서 우리가 만약 변압기 용량을 P, 한 대 용량을 P라고 동일하게 P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V결선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전체 출력은요, 우리가 P를 더한 2P가 아니라 더 작은 루트 3 P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V결선을 통해서 공급하는 이 루트 3 P가 바로 이 부하가 요구하는 12.7kV 암페어를 충족시키면 되겠죠. 자, 그럼 루트 3 P가 결국 12.7이 나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요. 자, 우리가 P다라고 하는 거는 12.7에 루트 3으로 나눠준 값이 되고요. 그걸 계산했을 때 16.9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단위는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12.7이 킬로볼트 암페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지금 2번 16.9 킬로볼트 암페어가 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삼상 전원에서 이상 전압을 얻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결선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해서요. 자, 지금 삼상 전원을 공급을 하다가 삼상을 공급하다가 이상으로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상수 변환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죠. 자, 그때 삼상에서 이상으로 바꿀 때 결선 3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외워달라고 했었죠? 자, 우리가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죠? 바로 입이다 해서 우리가 메우스를 기억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어 결선이고요. 자, 메이어 결선. 자, 그리고 우리가 우드 브릿지 결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스라고 해서 우리가 스코트 결선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3상에서 2상으로 상수 변환을 하는 이 결선 세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스코트 결선은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T 결선이다라고도 합니다. T 결선이라고도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시면요, 델타 그리고 Y, V 결선인데 이거는 3상에서 2상 전압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이 아니죠. 바로 스코트 결선, T 결선이 정답이 돼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3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이렇게 틀린 것은 이라고 하면서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요. 게다가 실기에서도 정말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자, 먼저 맞는 선지부터 보시면요. 자, 2번 각 변압기의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 즉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자, 맞는 선지죠. 자, 우리가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을 의미를 했었죠? 바로 변압기가 이를 공평하게 해야 한다. 즉 부하 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다음 3번 각 변압기의 권수비가 같고 1차와 2차의 전격 전압이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권수비가 같고 그리고 1, 2차의 전격 전압이 같아야지만이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즉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도 맞고요. 4번 각 변압기의 상회전 방향 및 1차와 2차 선간 전압의 위상 변이가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추가로요 3상에서는 상회전 방향이 동일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지금 문제에서 3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을 물어보니까 이 4번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요, 각 군의 임피던스 용량에 비례할 것. 다시 각 군의 임피던스가 용량에 비례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반대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이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하 분담이 공평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부하 분담 공식을 하나 뽑아냈었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A 변압기, B 변압기가 병렬 운전을 한다라고 할 때 A 변압기가 일하는 용량을 우리가 P 스몰 A다라고 하고요. B 변압기가 일하는 용량을 우리가 스몰 B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부하 분담 P B분의 PA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크기에는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A 용량이 가지고 있는, 다시 A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 용량 라지 A에는 비례를 하고요. 자, 이렇게 P 라지 B로, 자, 크기에는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자, 반면에 임피던스랑은요, 즉 퍼센트 임피던스랑은요, 우리가 반비례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 A분의, 자, 퍼센트 Z B랑은 서로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크로스로 우리가 식을 적어 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 군의 임피던스가 용량에 비례할 것은요,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반비례할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우리가 일하는 용량, 이 PA, PB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부하는 곳 전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IA 그리고 IB라고 해도 우리가 동일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식은 실제 시험에도 또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 공식을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9번에서는요, 정답을 골라주시면 각 군의 임피던스가 용량에 반비례하는 것이 맞으니까, 자, 비례할 것,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변압기의 병렬 운전에서 1차 환산 누설 임피던스가 2 플러스 J 3옴이고요. 그리고 3 플러스 J 2옴일 때 변압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가 50A라면 순환 전류는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병렬 운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각각의 변압기의 내부 저항과 그리고 누설 리액턴스의 비가 서로 같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를 A 변압기의 누설 임피던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B변압기의 누설 임피던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A변압기는요,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B가 2대 3이고요. B변압기는 3대 2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B가 다르죠. 그러니까 병렬 운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병렬 운전이 안 되냐? 바로 순환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순환 전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B가 다를 때 발생하는 순환 전류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이 내용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A변압기가 먼저, 자, 이런 식으로 A변압기의 누설 임피던스, 이렇게 저항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리액턴스 성분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B변압기도요. 이렇게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변압기를 병렬 운전함으로써 우리가 부하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자, 하얀색으로 계속, 자, A 변압기의 내부 저항이 지금 2고요. 그리고 누설 리액턴스가 J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B 변압기는요, 저항이 3이고요. 리액턴스가 J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 부하 전류가 지금 50A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50A가 흐르기 위한 각각 A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겠고요. 그리고 B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계산. 자, 그럼 회로 이론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병렬 회로에서 전류는 어떻게 각각 분배를 했냐? 자, 우리가 지금 부하 측에 흐르는 부하 전류 50에다가 무엇을 곱하냐? 자, 분모는요, 이 병렬 회로에서 각각의 임피던스를 모두 더해 주었죠. 그래서 2 플러스 J의 3이 되고요. 그리고 3 플러스 J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A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예요. 자, 그럼 A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분자는 남의 저항, 남의 임피던스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3 플러스 J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시면요, 그 값이 25 마이너스 J의 5A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A 변압기는 구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B 변압기를 한번 계산을 하면요, 동일하게 50에다가, 자, 분모도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각각의 임피던스를 더한 2 플러스 J의 3에 플러스 3 플러스 J의 2가 되고요. 자, 분자는 남의 임피던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J의 3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계산했을 때 25 플러스 J의 5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각각의 전류를요, 전류의 유효분과 무효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유효분을 노란색이다라고 했을 때, 자, A 변압기는요, 25A의 유효분 전류가 흐르겠고, 마찬가지로 B 변압기도 25A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무효분은요, 한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A 변압기는, 자, 이 방향으로, 자, 마이너스 5J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되겠고요. 자, B 변압기는요, 지금 이 방향으로 플러스 5J의 무효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때 A 변압기는요, 마이너스 5J의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마이너스 5J를요, 그냥 플러스로 바꿔주고, 이 방향을 반대로 해도 동일한 전류가 되겠죠. 부호를 반대로 해서 방향을 반대로 돌렸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A 변압기는요, 무효분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지금 이곳으로 흐르고요, 이곳으로 흐르고, 그리고 B 변압기에 의해서 다시 이 방향으로 흘러서 지금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5J만큼의 순환 전류가 흐르고요, 이렇게 부하 측으로는 흐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하는 게 지금 유효분이, 전류의 유효분이 25A죠. 그래서 이 둘을 합한 50A가 지금 부하 측에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순환 전류는요, 플러스 5J만큼의 이렇게 변압기 내부를 순환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순환 전류가 이 변압기를 소손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압기 병렬 운전을 위해서 이 내부 저항과 리액턴스의 B가 서로
동일해야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요, 순환 전류가 얼마인가, 즉 플러스 5J아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골라주시면 5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1차 및 2차 전격 전압이 같은 두 대의 변압기가 있다. 그 용량 및 임피던스 강화가 A 변압기는 5kVA, 3%, B 변압기는 20kVA의 2%일 때 이것을 병렬 운전하는 경우 부하를 분담하는 비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부하 분담 비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는요, 부하가 다시 변압기가 이를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부하의 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부하 분담비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 자, B변압기가 실제 일을 하는 용량이 있을 거고요. 실제 일을 한 양이 있을 거고요. 이거 분해 A변압기가 실제 일한 양을 P 라지 A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때 부하 분담비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 자, 각각의 변압기의 크기에는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P 라지 A가 되고요. 이렇게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것을 P 라지 B죠. 그러니까 B변압기에 실제 가지고 있는 용량에는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자, 각각의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 Z에 A가 되고요. 이것분의 퍼센트 Z에 B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B는요, 지금 문제에서 B변압기는 20kVA다라고 했고요. 자, A변압기는 5kVA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는요, 자, A변압기는 3%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모는 3이 들어가고요. 분자는 B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2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시면요, 자, 이렇게 약분돼서 10이 되고요. 다시 5랑 약분돼서 2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결국 부하 분담 비가 지금 6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서로 크로스로 곱을 해주시면요, 자,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자, 6PA는요, PB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A 변압기가 일한 용량이 있고요. 그리고 B 변압기가 일한 용량이 있어요. 이때 B 변압기는 A 변압기보다 6배만큼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부하 분담이 공평하다. 아, 일을 공평하게 했구나라는 것이 이 식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제에서 구하는 부하를 분담하는 B는요, 자, 1대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2번 1대 6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삼상변압기의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결선 조합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삼상변압기의 병렬 운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자, 짝이 맞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짝수만 가능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1번 델타 Y니까 이렇게 델타 짝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Y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선지도 Y랑 Y 짝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델타와 델타가 짝을 이루는 지금 짝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3번도 델타 자, 이렇게 델타 그리고 델타 짝을 이루고 있고, 자, 불가능한 거는요, 우리가 홀수일 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델타가 3개죠. 자, 이렇게 하나가 짝을 이루었는데 하나가 지금 버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홀수일 때는 변압기의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결선이다라고 해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단건 변압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단건 변압기가 뭐였죠? 자, 단건 변압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1차 측이 있고요. 자, 이렇게 1차 측 권선이 있습니다. 1차 측 권선이 있고, 자, 주로 단건 변압기는 승합기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측 권수가 더 많이 감겨져 있는 이렇게 2차 측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단건 변압기는 무엇이냐?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공통으로 권선을 사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측을 보시면 그 외에 더 권선이 추가로
감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건 변압기는요, 1차 권선과 2차 권선 일부를 공통으로 사용한 변압기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때 이 공통으로 감긴 권선을요, 우리는 분로 권선. 자, 이렇게 서로 나누어 줬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누어 가졌다라고 해서 분로 권선이다라고 하고요. 자, 다르게 말하면요, 지금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통 권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공통 권선. 자, 그리고 지금 2차 측을 보시면요, 그 외 권선이 더 많이 감겨져 있죠. 그래서 우린 이것을 직렬 권선, 직렬 권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직렬 권선이구나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요, 1차 권선과 2차 권선의 일부가 공통으로 사용된 변압기를 우리는 단건 변압기다라고 했고요. 자, 분로 권선과 직렬 권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3번에 보시면요, 누설 자속이 없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이 작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단건 변압기는요, 기존에 우리가 변압기를 자, 이런 식으로 자, 변압기를 그려보면은, 자, 일반적인 변압기는요, 자, 우리가 1차 측에도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고요, 2차 측에도 코일이 감겨져 있었어요. 자, 그때 이 누설 자속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코일에 전류를 흘려보내주게 되면은 자속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자속이 전부 철심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누설되는 자속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변압기는요, 2차 측에도 권선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차 측도 이런 누설 자속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반면에 단건 변압기는요, 2차 측이 감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1차 측에만 감겨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누설 자속이 적겠죠. 그러니까 이 누설 자속이 적기 때문에 이 누설 자속을 만드는 우리가 리액턴스, 누설 리액턴스 성분이 있을 거고, 이 누설 리액턴스가 작으니까 이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하도 당연히 작아지겠죠. 자, 전압 강하가 작으니까 당연히 전압 변동률도 적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 선지도 맞고요. 다음 4번을 보시면 삼상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단상으로만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단건 변압기 한 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단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단건 변압기 두 대를 사용해서 V결선 혹은 세 대를 사용해서 Y결선 혹은 델타결선, 이런 다양하게 삼상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선지는 4번이 된다. 자, 우리가 삼상도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4번입니다. 용량 10kVA인 단건 변압기를 그림처럼 접속을 하면 역률 80%인 부하에 몇 킬로와트를 공급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하에 지금 몇 킬로와트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부하의 부하 용량을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하 용량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지금 부하에 걸려있는 전압에다가 그리고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요, 부하는 2차 측에 달려있으니까 I2를 곱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부하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3300에 I2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구한 부하 용량은요, 그 단위가 볼트 암페어, 즉 피상 전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와트, 유효 전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상 전력을 통해서 유효 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역률을 고려를 해 줘야 됐었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역률 80%인 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률이 0.8이구나. 그래서 0.8을 곱해 주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유효 전력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압은 알고 있고요, 역률도 알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이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전류를 어떻게 구하냐?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이 단건 변압기의 용량이 10kVA다라고 합니다. 이때 단건 변압기의 용량은 무엇이었냐? 바로 자기 용량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직렬 권선에 의한 용량을 우리는 자기 용량, 다르게 말하면 단건 변압기의 용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10kVA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자기 용량은 어떻게 구하냐? 이 직렬 권선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그리고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결국 지금 직렬로 지금 이 I2가 결국 이 직렬 권선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구나. 동일하게 I2를 곱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전압만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고압 측이 3300V이고요. 저압 측이 3000V예요. 그럼 결국에 이 직렬 권선에 걸리는 전압은 고압 측에서 저압 측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3300 마이너스 3000을 계산해준 300V가 직렬 권선에 걸리는 전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기 용량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300에다가 I2를 곱해주면 되겠고 그 값이 10kVA가 되는구나 라는 거니까 결국 I2는요 자기 용량 10kVA에다가 10kVA에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이것을 300으로 나눈 값이 바로 이 I2 전류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값을 그대로 여기에 대입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을 해 주시면요. 그 값이 볼트 암페어. 지금 피상 전력 단위가 볼트 암페어로 나오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추가로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문제에서 킬로와트죠. 그래서 여기다가 킬로와트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추가로 넣어 주셔야 한다. 자, 단위를 환산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요. 그 값이 어떻게 나오냐? 대략 88kW가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값들을 그대로 계산기에 대입을 해 주시면요. 88kW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단건 변압기를 그림과 같이 접속을 했을 때 이 부하의 88kW를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단상 변압기를 단건 변압기로 사용한다면 출력 단자의 전압은 몇 볼트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보이는 단상 변압기를요. 단건 변압기로 사용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단건 변압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차 측 부분을요.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파란색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자, 똑같이 1차 측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요. 이 윗부분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단건 변압기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빨간 선을요. 한번 위로 쭉 잡아당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서 올라가지게 되겠죠.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이 이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나머지 부분은요. 이 주황색으로 나머지 부분을 한번 그린다라고 하면 그대로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요. 우리가 단건 변압기의 형태를 그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단상 변압기가 이렇게 단건 변압기로 바뀌게 되었다. 단건 변압기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V1N이 600V이고요. V2N이 120V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600V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부분이 바로 120V이구나. 지금 같은 권선이죠. 이 같은 이곳에 걸리는 전압이 600V고요. 이 빨간색에 걸리는 전압이 120이니까 똑같이 파란색에 600, 빨간색에 120V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문제는요. 출력 단자의 전압을 묻고 있어요. 지금 출력 단자입니다. 여기가. 자, 그럼 마찬가지로 빨간색과 주황색 선 사이 이곳이 출력 단자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두 전압을 더해서 720이다 라고 하고 하면 바로 틀리게 됩니다.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점을 표시해 볼게요. 우리가 이 점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 변압기가 코일이 어떻게 감겨져 있는지 이거를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즉, 변압기의 극성을 표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점도요. 그대로 한번 찍어줘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곳에 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단건 변압기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점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이곳에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쭉 잡아당겼을 때 이 단권 변압기는 여기에 점이 있는 것과 동일하겠죠. 자, 그럼 이때 만약에 이 1차 측에 이곳을 극성이 플러스다라고 하고요. 이곳이 마이너스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곳이 점이 찍힌 곳이 똑같이 플러스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요. 그럼 반대로 이 파란색의 반대편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나머지도요. 내가 이 파란색이 지금 플러스가 점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점이 있는 곳이 빨간색도 플러스가 되고요. 이곳의 극성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출력 단자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이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600V의 전위가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120V의 전위가 떨어졌습니다. 즉 600만큼 오르고 120만큼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출력 단자라고 하는 거는 이 둘을 더한 것이 아니라 플러스 600만큼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0만큼 전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 출력 단자는 480V가 되는구나. 자, 이렇게 계산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극성을 고려해 줘야 하고 결과가 480V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이 출력 단자의 전압은 480V. 3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16번입니다. 단권 변압기 2대를 V결선하여 선로전압 3000V를 3300V로 승합하여 300kVA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려 한다. 이때 단권 변압기 한 대의 자기 용량을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단권 변압기 2대를 V결선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시면요. 지금 이렇게 단권 변압기 자, 한 대가 있고요. 자, 이렇게 단권 변압기 한 대를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고, 자, 마찬가지로 또 다른 단권 변압기 한 대를 통해서 이렇게 V결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곳에 선을 하나 더 뽑으면 우리가 단권 변압기 2대를 V결선해서 이곳에 삼상 부하를 연결시켜 주었다. 지금 이렇게 문제의 조건을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선로전압 3300V를 자, 다시 3000V를 3300V로 승합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결국에 자, 지금 이곳에 걸리는 전압이 우리가 3000V이고요. 자, 이것을 3300V로 승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승합을 했고요. 이때 부하의 300kVA, 300kVA를 전력을 공급하려고 한다. 자, 이때 단권 변압기 한 대의 자기 용량을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부하 용량이죠. 지금 이게 부하 용량이라고 하는 건데, 자, 부하 용량을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지금 3상이니까 우리가 선간전압, 선전류를 알고 있다면 루트 3의 선간전압, 선전류가 바로 이 삼상 부하에 걸리는 용량이 되겠고요. 만약에 상전압, 상전류다라고 한다면 3 곱하기 상전압의 상전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요. 지금 3300V 선간전압이 주어져 있고요. 지금 이 선전류를 I2다라고 했을 때, 자, I2다라고 했을 때 한번 부하 용량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300kVA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루트 3의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3300 곱하기 I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I2를 계산을 하시면요. 자, 이렇게 루트 4 넘기고 3300을 넘겨주게 되었을 때, 자, 이때 I2가 어떻게 나오냐? 자, I2는 52.49A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하시면요. 52.49A가 흐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단권 이 V결선일 때 한번 자기 용량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 자기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직렬권선의 용량이 곧 자기 용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자기 용량은 어떻게 구하냐? 내가 이 직렬권선에 걸리는 전압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I2를 알고 있다면 이 둘을 곱한 것이 바로 자기 용량. 그리고 이 자기 용량은 바로 변압기
한 대의 자기 용량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직렬 권선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하시면요. 자, 3000V에서 3300V로 승합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곳에 걸리는 전압은 300V가 되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압기 한 대의 자기 용량은 300 곱하기 I2인데 I2를 우리가 52.49A로 계산을 했죠. 그래서 52.49A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을 하면요. 그 값이 단위가 볼트 암페어가 나와요. 지금 단위가 볼트고 암페어니까 그 단위가 볼트 암페어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요. 지금 킬로볼트 암페어를 묻고 있어요. 즉 이것을 환산을 해줘야 하니까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산을 했을 때 그 값이 15. 대략 7kV 암페어의 변압기 한 대의 자기 용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누설 변압기에 필요한 특성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누설 변압기가 무엇이었냐? 말 그대로 누설 자속이 일부러 많은 변압기를 우리는 누설 변압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누설 변압기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누설 자속 파이 L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내가 1차 측 전류를 더 키우면 키울수록 이 누설 자속은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럼 누설 자속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 누설 자속을 만들기 위한 누설 리액턴스가 있겠죠. 이 값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증가를 하면 이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리액턴스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전압 강화, 이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다시 이 V를요. 전압 강화로 한번 적어볼게요. 전압 강하다라고 하고 전압 강화가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전압 강화가 증가를 하면요. 결국 2차 측의 전압은 2차 측 전압 V2다라고 하는 거는요. 전압 강화가 증가를 하니까 그 값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전류가 증가를 했는데 자, 2차 측의 전압은 지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누설 변압기를 우리가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했냐? 자,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그렸죠. 자, 이렇게 가로축이 전류가 되고요. 그리고 세로축이 전압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전류가 증가를 하면 증가할수록 2차 측 전압이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전압이 떨어지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압이 떨어지면서 어떠한 전류에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러한 특성을요.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동일한 비율로 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하 특성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누설 변압기는요. 수하 특성이란 것이 있고 전류가 어떠한 전류로 일정해지는 정전류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용접용 변압기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수하 특성이 바로 이 누설 변압기에 필요한 특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탭 절환 변압기 1차 측에 몇 개의 탭이 있는 이유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탭 절환 변압기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압기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1차 측이 있고요. 자, 이곳에 2차 측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일반적인 변압기가 있을 때 이 탭 전환 변압기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식으로 1차 측에 여러 개의 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탭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변압기의 권수비가 10대 1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2차 측에 우리가 부하가 달려 있는데 그 부하가 필요로 하는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0V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부하가 항상 100V의 전압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1차 측은요. 권수비가 10대 1이니까 1차 측은 1000V의 전압을 인가해 주어야 되겠죠. 1000V의 전압을 인가를 해줬을 때 자, 전압 강화를 무시한다라고 하면 2차 측에 100V의 부하를 공급해 줄 수가 있겠죠. 부하의 100V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1차 측의 전압이 1000V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500V의 전압을 인가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권수비가 10대 1이니까 2차 측은 50A만 공급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1차 이 부하 측은요 항상 100V를 원하는데 이렇게 1차 측이 문제가 생겨서 50V를 공급해주면 지금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탭 전환 변압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차 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압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 탭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탭을 기존에 여기에 있었다면 이곳으로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수를 이 탭 전환 장치를 통해서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1차 측의 권수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이 권수 B를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권수가 이만큼이었다면 이 탭 전환 장치를 통해서 권수를 반만 설정을 하면요. 이 권수 B가 절반으로 이렇게 5대 1로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럼 권수 B가 5대 1로 바뀌었으니까 어떠한 문제로 500V가 인가되었다 하더라도요. 이 2차 측은 권수비가 5대 1이니까 마찬가지로 100V를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탭 전환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전압, 1차 측 전압이 바뀌었을 때 권수비를 조정함으로써 2차 측의 전압은 항상 일정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골라주시면요. 자, 3번 수전점, 즉 부하 측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부하 측에 걸리는 전압을 항상 일정하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가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다음 19번입니다. 평형 3상 전류를 측정하려고 60대 5A의 변류기 2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을 했더니 전류계에 2.5A의 전류가 흘렀다. 이때 1차 전류는 몇 A인지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차 측이요. 지금 이렇게 분필로 자, 이렇게 A상, B상, 그리고 C상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1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B상에도 1차 측 전류가 흐르고요. 그리고 C상에도 1차 측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때 각 쌍에 흐르는 1차 측 전류는요. 크기는 동일한데 위상만 우리가 3상이니까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차 측에 전류가 흘러요. 그럼 우리가 변류기가 설치가 되었으면 이 변류기 2차 측에 유도되는 전류는요. 기본적으로 감극성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1차 측 방향이 위에서 아래면요. 자, 변류기에 유도되는 전류는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A상이니까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 IA다라고 하고요. 지금 B는 없죠. 그래서 C상도 반대되는 전류가 흐르는데 그때 전류를 IC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IA다라는 전류는요. 지금 방향이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흐르는 전류죠. 그래서 지금 IA를 지금 이 방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류계에 2.5A의 전류가 흘렀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방향으로 2.5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KCL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럼 IC라는 전류가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C라는 전류가 들어왔는데 자, KCL에 의해서 나간 전류와 들어온 전류합은 같아야 하니까 나간 전류는 지금 IA가 있고요. 그리고 2.5A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2.5A다라고 하는 전류는요. IC-I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IC와 IA를 빼줘야 하는데 단순히 이 IC에서 IA를 빼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3상 이렇게 A상, B상, C상이 있어요. 모두 크기는 동일하지만 위상은 120도를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즉 IC에서 IA를 빼줄 때 이 위상 차이를 고려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자,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 방향으로 IA 벡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물론 IB는 없지만 IB가 있다면 이렇게 IA와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면서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럼 IC는 마찬가지로 또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면서 이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IC-IA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 결국 IC에서
마이너스 IA를 더해줬다라고도 바꿀 수가 있겠죠. 지금 동일한 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마이너스 IA를 IC 벡터에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벡터의적 합은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이어주었을 때 그게 바로 벡터적 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벡터가 바로 IC 마이너스 IA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벡터의 크기가 바로 2.5 암페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5 암페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지금 이 각도가 수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각도가 120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정확히 반으로 갈랐죠. 그래서 60도가 되는데 한 번 더 정확히 반으로 갈랐어요. 그럼 이 각도가 30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당연히 반대편도 동일하게 30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각도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삼각형의 우리가 각도는 총 180도니까 나머지는 6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 2.5A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우리는 이걸 절반으로 나눴죠.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지금 이 길이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줬을 때 그게 2.5A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는 그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자, 우리가 지금 이 길이는요 지금 그 크기가 이 IA 벡터 마이너스 IA 벡터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지점에서 이 각도가 지금 30도죠. 이 30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여기서 코사인을 적용을 하면요. 자, 지금 마이너스 I 벡터다라고 했어요. 그럼 크기만 따져서 그냥 IA 벡터다라고 해보겠습니다. IA 벡터. 여기에다가 우리가 코사인 30을 해주었을 때 바로 이 길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코사인 30은요 우리가 2분의 루트 3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었을 때 그 전류의 크기가 바로 2.5A가 된다라는 거예요. 2.5A. 자, 그럼 결국에 이 2와 2는 약분이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IA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루트 3을 넘겨서 루트 3분의 2.5A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A 벡터, IA라는 전류 그리고 IC라는 전류가 그 크기가 모두 루트 3분의 2.5A가 된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 뭐예요? 1차 전류의 크기죠. 1차 전류의 크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류의 비가 60대 5다라고 했습니다. 전류비가. 자, 그러면 2차 측에 루트 3분의 2.5A가 흘러요. 그럼 1차 측에는요. 이 전류비에 의해서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겠죠. 왜냐하면 전류비가 1차 측이 더 크잖아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차 전류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3분의 2.5A에다가 이 전류비를 고려해 주는데 우리가 더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전류비 5분의 60만큼의 더 큰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이 전류비를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했을 때 그 값이 10 루트 3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측 전류를 계산을 했어요. 자, 이 문제는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 벡터도를 통해서 그걸 계산을 해주면요 충분히 풀 수가 있고 이 개념이 그대로 실기에서도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벡터도를 통해서 이 값을 이해하는 것을 꼭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을 위해 사용하는 계전기가 아닌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을 위해 사용하는 계전기는요, 우리가 보호 계전기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보호 계전기는요, 실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하는,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보호 계전기는 내부 고장을 검출, 즉 인지를 해서 실제 차단을 해주는 차단기,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류는요, 우리가 차동 계전기, 그리고 비율 차동 계전기, 그리고 브흐홀츠 계전기, 그리고 충격 압력 계전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비율 차동 계전기는 무엇이었냐? 차동 계전기의 일종이다라고 했는데, 비율, 즉 전류의 차의 비율을 가지고 이것을 검출해서 알려주는, 차단기에 알려주는 그러한 계전기를 우리는 비율 차동 계전기다라고 했고요. 브흐홀츠 계전기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이 브흐홀츠 계전기는 무엇이었냐? 자, 우리가 이 변압기의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그리면은요. 자, 이렇게 변압기가 있고, 자, 이렇게 변압기가, 자, 이렇게 1차 측이 감겨져 있어요. 자, 빠르게 이렇게 2차 측도 감겨져 있겠죠. 자, 그럼 이 변압기를 그냥 두냐? 우리가 외함에 넣어둔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전, 그리고 냉각을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외함 안에 우리가 변압기 U를 채워서 이렇게 외함 안에 변압기를 넣어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변압기 외함에 지금 위를 보시면요, 이러한 콘서베이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콘서베이터가 있고요. 이 콘서베이터의 역할은 열화를 방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절연유와 다시 이 변압기 유와 공기 간의 그 면적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압기유를 채워서 여기까지 채워줌으로써 공기와 실제 만나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콘서베이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브흐홀츠 계전기는 어디에 있냐? 이 콘서베이터와 이 변압기 외함 사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브흐홀츠 계전기는 무엇을 검출했냐? 바로 유증기 또는 어떤 이런 변압기의 내부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변압기가 뜨거워지겠죠. 그러면서 이 변압기유도 뜨거워지면서 우리가 어떤 가스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가스를 검출하는 것, 유증기를 검출하는 것이 바로 이 브흐홀츠 계전기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스들이 검출이 됐을 때 차단기한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브흐홀츠 계전기였어요. 자, 그럼 충격 압력 계전기는 무엇이었냐? 지금 이렇게 유증기, 가스가 발생을 하면요, 그 가스가 콘서베이터 위에 압력을 가하겠죠. 자, 그래서 이 압력이 증가할 때 그 압력을 검출하는 것이 바로 이 충격 압력 계전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이 1번 과전압 계전기는 이 보호 계전기에 포함이 안 되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1번입니다. 브흐홀츠 계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브흐홀츠 계전기가 무엇이었냐? 자, 우리가 변압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압기가 있어요. 자, 변압기가 있을 때, 자, 변압기는 1차 측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2차 측도 감겨져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이 변압기를 그냥 두면요, 우리가 건드렸을 때 감전의 위험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압기를 외함에 가둬서 우리가 절연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외함 안에 이런 식으로 변압기 유로 채워주면서 절연뿐만이 아니라 이 변압기를 사용했을 때 뜨거워지는 것을 냉각시켜주는 역할로 이 변압기유를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외함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콘서베이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콘서베이터가 있다라고 했었고, 이 콘서베이터의 역할은요, 열화를 방지해주는 목적이다라고 했어요. 기존에 이 콘서베이터가 없으면요, 이 변압기 유와 그 주변의 공기의 면적이 많아서 공기에 의한 면적이 많아서 우리가 열화가 잘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콘서베이터를 설치하고 변압기유를 채우면서, 자, 이런 식으로 변압기유를 여기까지 채움으로써, 자, 그러면 이 변압기유는 공기와의 면적이 기존에 콘서베이터가 없었을 때의 면적보다 지금 작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열화를 방지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때 이 브흐홀츠 계전기는 어디에 달려있냐? 바로 이 콘서베이터와 이 변압기 외함 혹은 변압기의 주탱크와 그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흐홀츠 계전기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브흐홀츠 계전기의 역할은 무엇이냐? 자, 어떤 이 변압기에 내부 고장이 발생을 했어요. 내부 고장이 발생을 하면요, 이 변압기가 뜨거워지겠죠. 자, 그럼 이 변압기
유독 뜨거워질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 변압기구가 뜨거워지면서 어떠한 가스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증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고장이 발생을 하고 가스 혹은 유증기가 발생을 하면요. 이 부후홀즈 계정기가 이 유증기를 검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증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수치가 일정치를 넘게 되면요. 우리가 차단기에 일러서 지금 고장이 발생됐다. 차단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부후홀즈 계정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이 부후홀즈 계정기는요. 오동작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기억을 해주시고 3번 변압기 보호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변압기의 주탱크와 콘서베이터를 연결하는 관중에 설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틀린 보기를 보시면 우리가 전기적 신호로 동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후홀즈 계정기는요. 우리가 이 유증기를 검출한다라고 했어요. 이 유증기, 즉 가스를 검출을 하는 거죠. 이러한 가스는요. 결국 물리적인 우리가 가스 같은 물리적 신호를 가지고 검출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전기적 신호로 동작한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적 신호로 동작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전류의 차 혹은 전류의 차의 비율로 우리가 검출을 하는 차동 계정기 혹은 비율 차동 계정기가 전기적 신호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이 부후홀즈 계정기는요. 확실하게 전기적 신호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스, 물리적인 신호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보기는 우리가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주시면요. 우리가 변압기 두 번째 파트 문제풀이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수업도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